족구문을 할 때 우리 if 구문 혹은 else를 쓰잖아요. 이 경우 if 구문에는 판단식 계산이 들어갑니다. 판단식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연산자라고 하는 등호나 부등호를 사용을 했는데요. 근데 등호나 부등호만 이 if 구문 안에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한 true, false를 쓰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스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자, 이번에는 컨디션인데 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든 템플릿 표시로 가야겠네요. 간단하게 해서 하려니까 그게 잘 안됩니다. 자, 컨디션 이번엔 불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 기존의 파일은 속성에 가서 빌드에서 제외를 합니다. 자, 우리 반복되는 구문은 빨리 한번 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하고 싶은 거는 자, 불을 이제 쓰고 싶습니다. 불을 쓰고 싶은데 불을 쓰려면 include를 C 컴파일러가 관리하는 위치에서 스탠다드 불이라고 하는 헤드 파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불이라는 자료형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뭐 B라고 할까요? 얘가 이제 true인지 false인지 한번 계산하는 그 결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구문에서 B라고 하면 자, 우리가 putS에서 B is true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자, true가 아니면 당연히 false겠죠. false라서 putS에서 B is false 이런 방식으로 출력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관계연산자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 변수가 true인지 false인지만으로도 판단식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된 판단식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true하고 false만 들어오면 가능인데 그러니까 true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불로 썼으니까 true인 거지 0만 아니면 모든 값은 다 true입니다. 그러니까 false라는 거는 0인 값을 C 언어에서는 false라고 하고 true는 1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0이 아닌 모든 값이 true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 불에서는 이제 타입을 형을 변화를 해야 되니까 1만 해당하고 0이 하는 모든 값은 C 언어에서 true 역할을 하는데 요 불로 타입을 이제 형을 변화할 때는 얘는 당연히 1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자, if 구문에서 여기는 0인지 1인지만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얘는 1 대신에 2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2도 true고 0만 false입니다. 숫자로 치면 마이너스 1도 당연히 true가 되고요. 근데 불변수는 우리가 형변환에서 진짜 논리값으로만 쓰는 거니까 정수가 아니고 논리값으로만 쓰는 거니까 얘는 0하고 1 값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명확하게 하려면 불인 경우 true는 1이 되고 우리가 좀 전에 했듯이 if 구문 안에 있는 판단식에 정수를 넣을 수 있잖아요. 정수인 경우는 1만 해당하지 않고 0이 아닌 모든 값은 다 true로 간주합니다. 자, 그걸 이제 이해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논리연산이라는 것도 이제 있는데 AND와 같은 게 있거든요. AND와 예를 들어서
우리 입력을 이제 B1, B2로 할까요? B1 true, B2 true. 그럴 경우에 bool로 해서 answer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answer가 true인지 false인지 한번 보는 코드를 작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AND 하고 싶으면 B1, B2인데 AND 기호는 요 기호입니다. 자, 얘는 AND 연산입니다. AND 연산인데 얘와 구별해야 됩니다. AND 하나가 있는 경우하고 두 개가 있는 경우는 구별해야 됩니다. 두 개가 있는 경우는 논리 AND입니다. 논리 AND. 자, AND가 하나가 있는 경우는 얘는 AND는 AND인데 비트 단위 AND죠. 표시된 숫자를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그 이진수 전부에 대해서 다 각 비트 단위로 AND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ND긴 한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 AND라고 하는 거는 앞에다 쓸까요? 논리 AND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true인지 false인지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false, false, true, false, 그 다음에 false, true 이런 경우는 다 false가 나오고 true, true일 경우에만 tru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ND 연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가 이제 false면 논리 연산에서는 AND를 했기 때문에 false가 나옵니다. 근데 비트 단위 연산에서는 이 변수를 비트로 이진수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bool인 경우는 얘를 이제 한 비트짜리라고 하면 그걸 다 한 바이트라고 하면 그걸 8비트로 이제 펼쳐서 각 비트에 대해서 0번부터 7번까지 다 AND 연산해서 결과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비트 단위 AND 연산입니다. 좀 의미가 다르죠. 근데 AND도 있는 것처럼 OR도 있습니다. OR는 세로로 가는 이 짝대기 두 개를 이제 표시를 합니다. 얘는 논리 OR 연산입니다. 논리 OR 연산은 false, false일 때만 false고 나머지는 다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트 단위 OR 연산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AND처럼 내려가는 짝대기를 하나만 하면 비트 단위 OR 연산이 되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계산을 해서 이진수를 만들고 그 이진수를 환산한 숫자를 정수로 취급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 단위로만 계산을 합니다. 얘는 비트 단위로만 계산을 하는 거고 위에 것도 비트 단위로만 계산을 합니다. 근데 논리 연산을 하려면 비트 단위 AND나 OR에서 하나만 썼던 거를 두 개로 써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낫 연산도 있습니다. 근데 낫 연산은 단항 연산이니까 예를 들어 B1이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낫 연산입니다. 그 수학에서 배웠던 논리 연산 그대로입니다. 근데 구별해야 되는 거는 얘 비트 단위 낫인 얘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 단위 AND, 비트 단위 OR, 비트 단위 낫과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낫인 경우는 느낌표를 쓰면 논리적으로 낫을 하는 거고 얘가 true면 false로, false면 true로 하는 거고 비트 단위 낫이라는 거는 각 비트를 봐서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그걸 이 자료형이 가지고 있는 저장 공간 전체 비트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비트 단위 AND든 비트 단위 OR든 비트 단위 낫이든 이 저장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진수 각 비트 전부에 대해 가지고 다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answer는 true가 나왔는데 B1이 false니까 true가 나왔죠.
O와 연산을 한 경우는 false true니까 true가 나오고요. 그래서 false false일 때만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되고, 이런 논리 연산이 if 구문 안에 있는 판단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논리 연산은 논리 연산자. 근데 앞에 배운 거는 부등호나 등호를 쓰는 관계 연산자, 아니면 그냥 논리값 그 자체가 바로 조건문의 판단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구문, 이 조건 구문의 판단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이제 닫아놓고 논리 연산으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면, 자, int가 예를 들어 i는 5고 int가 j는 10이었다. 그래서 이 두 수를 이제 비교를 해서 기준값하고, 얘는 기준값입니다. 기준값이 이제 7이라고 하면 이 기준값에 대해서 i가 기준값보다 큰지 j가 기준값보다 큰지를 조건문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구문해서 i가 7보다 크거나 같고, 레퍼런스로 합시다. 레퍼런스보다 크거나 같고, and j가 레퍼런스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이 경우는 우리가 푸데스를 하는데 i와 j 둘 다 %d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려면 printf를 해야 되겠습니다. 푸데스 하지 않고 보다 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레퍼런스를 입력인수로, printf의 입력인수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자, printf로 자, i는 %d, j는 %d에서 넣어주고 엔터를 넣기 위해서 \n을 해줍니다. 그래서 i, j. 근데 우리가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클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else if로 i가 레퍼런스보다 크거나 혹은 j가 레퍼런스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 경우는 i와 j 둘 중 하나만 i보다 레퍼런스보다 큼이라고 쓰면 되고, 마지막에 else는 어때요? 크다는 표시로 하겠습니다. 크다는 표시로. 요게 더 글씨를 밑에 쓰기가 더 좋으니까. 같은 조건까지 포함했는데 큰 조건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else는 i는 레퍼런스보다 크지 않고 j도 레퍼런스보다 크지 않는 게 마지막으로 남는 게 됩니다. 그래서 printf 해서 이번에는 i, j 둘 다 d보다 크지 않음. 크지 않다는 것은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5하고 10이니까 ij 둘 중 하나만 7보다 큰 게 나오죠. 5는 7보다 크지 않고 10은 7보다 크니까 둘 중 하나만 7보다 큽니다. 근데 둘 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크면
ij 둘 다 7보다 크면 이제 i가 50이고 j가 10이니까 당연한 결과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볼 부분은 if 구문이 있으면 이게 1순위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돼서 이게 만족했으면 밑에가 출력이 됐겠죠. 근데 그 다음 구문에서는 둘 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AND로 연결되어 있어 둘 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둘 중 하나만 큰 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O와 연산이라서 가능한데, 이 O와 연산은 i가 레퍼런스보다 크고 j가 레퍼런스보다 커도 참이 되는데, 둘 다 참인 경우는 위에서 걸러졌기 때문에 밑에는 둘 다 큰 경우는 제외하고 밑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문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if 구문을 할 때 코드 블록을 정의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썼는데, 구문이 딱 하나인 경우는 중괄호 생략 가능입니다. 구문이 아래처럼 하나인 경우는 이 중괄호 생략 가능입니다. 그래서 굳이 불편하게 얘를 쓸 필요 없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꾸더라도 정상 동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자, 관계 연산자가 있고 논리 연산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누가 높냐고 하면 관계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근데 이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괄호를 이런 식으로 쳐주면 제일 확실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누가 먼저지를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읽는 사람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혹은 나중에 나도 시간 가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나도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괄호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하면 둘 다 크지 않겠죠. 그러니까 ij 둘 다 7보다 크지 않음,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 구문 안에 들어가는 판단식을 다양하게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달아봤고요. 이 외에도 이 조건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구문을 C 언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 구문인데 스위치 구문이 있습니다. 스위치. 우리가 집에 가면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쓰잖아요. 그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껐다 켰다 하는, 딱딱딱딱 선택하는, 자, 그런 구문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속성 가서 빌드에서 제외를 하고요. 자, 스위치 구문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값인지 아닌지를 딱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구문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찾는 값인지, 그러니까 등호로 찾아주는 그런 구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등호로 찾아주는 구문. 그래서 스탠다드 io.h, 그 다음에 똑같이 하고요. 그 등호로 찾는다는 거는 우리 i를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할 때 우리 if 구문 해가지고 i는 1이냐 뭐 이런 걸 우리가 따졌잖아요. 그 다음에 else if로 이번에 i가 2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근데 등호에 대한 조건문은 스위치로 간편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쓰는 건가 하면 이렇게 스위치를 쓰고 if 구문처럼 판단식을 이제 넣어 두는데, 요 판단식은 보통 이제 변수가 들어갑니다. 변수. 이 판단식에는. 그래서 i를 그냥 넣는 겁니다. i 넣고 여기 구문을 이제 적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판단식이 들어갑니다. 판단식. true, false로 되어 있는
판단식이 들어가는데, 자, 요 true false는 아니고요. 요 i가 이제 등호로, 이 판단식은 판단식인데 등호 판단식입니다. 등호 판단식이라. 등호 판단식이라서, 자, i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겁니다. 케이스로 이제 if를 대신하는데, 그러니까 스위치 구문은 이제 여러 스위치가 있다는 뜻이고, 어떤 스위치를 켤지를 보는 거는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if 구문에서는 if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스위치 구문에서는 케이스가 if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케이스가 if 역할인데, 이 경우에도 그냥 임의의 구문을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등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로 얘가 1이면 1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케이스 구문은 특이한 게 조건문하고 그 다음에 코드 블록을 구별하기 위해서 콜론을 씁니다. 콜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연에서 기호를 다양하게 쓴다는데, 스위치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콜론을 씁니다. 콜론 써서 to-로 i는 i is 1 이런 식으로 콜론을 씁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구문은 다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케이스문을 정지시킨다는 겁니다. 케이스문을 정지시킨다. 그 다음에 케이스 2라고 하면 to-로 이번에는 2라고 이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else 역할을 하는 게 또 있는데, 디폴트라는 게 있습니다. 디폴트라는 거는, 자, 디폴트는 else 역할입니다. 자, 디폴트에서는, 자, J is, 그러니까 I is unknown,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if 구문보다는 훨씬 더 읽기 쉽도록 등호 판단식을 표현하기 쉽도록 해주는 구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그럼 I is 1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i가 2면 이번에는 2가 나왔고,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디에도 맞는 게 없죠. 그래서 I is unknown 이런 게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브레이크 구문인데, 브레이크 구문은 이 케이스 구문 자체를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자체가 깨진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쓰면 케이스 구문을 벗어나는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구문을 만들었는데 스위치 구문을 깬다는 거니까 스위치 구문을 그냥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럼 브레이크는 항상 써야 되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요.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안 쓰면 I is unknown이 됐는데, 안 쓰면 이번에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1이라고 하면, 자, I is 1, I is 2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브레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구문이 실행이 돼 버리는 겁니다. 밑에 구문이 실행이 되어 버리는, 내가 의도치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문하고 브레이크 구문은 짝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케이스 구문과 브레이크 구문은 한 쌍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 쌍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떤 경우는 케이스 여러 개를 구문 하나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자, 케이스하고 브레이크는 한 쌍으로 쓰는데, 어떤 경우는 케이스 여러 개를 하나의 구문으로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를 같이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를 해줍니다. 그럼 I is 1 or 2.
그래서 등호 판단식인데 케이스 두 개를 하나의 구문으로 연결을 하면 1이어도 되고 2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여러 개 쓰면 자 등호이면서 OR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이란 거로 비교하고 2라는 걸로 비교하는데 케이스를 쓰면 요 사이에 OR가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I is 1 or 2 이번에 2가 들어가면 I is 1 or 2가 또 나옵니다. OR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또 조건문을 쓸 때 굉장히 간단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쓰는 사망연산자, 조건을 위한 사망연산자가 있습니다. 조건을 위한 사망연산자.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어떤 불대수를 내가 만드는데 요 불대수를 만들 때 판단을 합니다. i가 2면 true를 넣고 i가 2가 아니면 false를 넣는다. 그러니까 여기 불이 빨간색 있는 거는 불대수를 하기 위한 헤드 파일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라서 include로 스탠다드 불.h를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는데 출력을 할 때는 if 구문 써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스위치 구문 썼으니까 스위치 구문 한번 해볼까요? 스위치 구문으로 B를 하는데 자 케이스로 얘가 true면 푸데스로 true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해주고요. false면 푸데스로 fals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폴트는 선택사항입니다. 디폴트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조건문에서도 else를 꼭 써야 되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else도 선택사항인 것처럼 디폴트도 선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케이스 구문하고 브레이크 구문은 같이 가는데 여기는 브레이크 해봐도 일로 가고 없어도 일로 가니까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는 다시 디폴트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에서 헷갈리지 않으려고 하면 케이스하고 브레이크는 그냥 쌍으로 써주면 됩니다. 쌍으로 써줘야지 오류를 덜 일으킵니다. 여기서 이 결과를 한번 보면 이번에는 true가 나왔습니다. i가 2이기 때문에 true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얘를 3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3으로 하면 false가 나오죠. 근데 이 구문은 편리하면서도 헷갈립니다. 간편하지만 헷갈리는 구문입니다. 근데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쓰는가 하면 갈로하고 판단식이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고요. 물음표가 있고 얘는 판단식이 true일 때 실행, true일 때 실행이라는 값, 그 다음에 콜론하고 그 다음에는 false일 때 값이 들어갑니다. 요게 항이 3개, 판단식 true일 때 값, false일 때 값, 항이 3개가 있고 그 3개를 엮는 거는 판단식은 괄호로 엮고 그 다음에 물음표가 나오고요. 물음표는 묻는 거니까 if 구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음표는 if 역할, 물음표는 if 역할을 하고 값 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물음표가 의미하는 것처럼 true일 때는 왼쪽 값, false일 때는 오른쪽 값입니다.
그걸 한 줄로 쓰니까 if, else 구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if 구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if 구문을 대체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편리한 사망 연산자가 됩니다. 근데 처음 보면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 대신에 얘를 그냥 if 구문으로 써도 됩니다. if 구문 써서 자 if i가 2이면 b는 true, 그 다음에 else 해서 b는 false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세 줄이나 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한 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는 if 역할이고, 그리고 콜론은 else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if, else와 같은 일반적인 조건 구문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호 조건을 쓰는 스위치 구문을 쓸 수 있는데, 스위치 구문엔 특이하게도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와 같은 예어가 쓰이게 되고, 케이스는 if 역할을 하는 거고 디폴트는 else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각 케이스 구문을 벗어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망 연산자도 있어서 물음표와 콜론으로 사용하는 사망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론은 두루두루 쓰입니다. 사망 연산자에서 else 역할을 할 때도 이제 쓰이는 거고, 케이스 구문에서 등호 판단을 할 때 케이스를 닫아주는 역할로 콜론을 또 사용을 합니다. 다양하게 이제 쓰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